포토샵은 우리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창을 만들고 새롭게 파일을 불러오는 고급 기술도 하나 가르쳐 줄게요. GTQ 시험 문제에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요런 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탐색기 준비해 주십시오. 탐색기. 우리가 어저께 다운받은 파일들이죠. 이거를 포토샵에서 또 불러드리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저께 처음 했었던 거는 파일에서 오픈해갖고 불러왔던 거였어. 그죠? 근데 요 탐색기를 쓰는 방법도 있어.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첫 번째 거 클릭하고 Shift 키 눌러서 마지막 이미지까지 전체를 다 선택해 줬어요. 그 다음에 간단해. 요 포토샵에다가 드래그해서 올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마우스에 요런 게 떠. 내가 총 7개를 선택했다고 7이라는 모양이 뜨고 플러스 복사라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나타났어요? 플러스 복사. 꽉 놓으면은 7개가 오픈한 것처럼 다다다다다다 열리게 됩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열려요. 자, 우리는 요렇게 써먹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디자이너들이 요렇게 많이 띄워놓는 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옮겨 놓는데, 자, 요번에는 우리 어저께 만든 1920, 1080에 72 DPI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먼저 만들어 보세요. 1920, 1080. 그리고 웹에서, 인터넷에서 볼 거니까 웹용으로 새 창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1920, 1080.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열었나 보죠. 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파일에 new 들어가서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 뭐부터? 어, 이거 여러분들 다 화면이 나 지금 우리 학원권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새로운 화면으로 잠깐 보여줄게. 혹시 또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뭐부터? 내가 새로운 파일 만들려고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야 되겠어? 1단계. 바로 단위부터 꼭 확인하라 그랬어요. 시험장 가서 이거 진짜 많이 놓쳐. 우리 애도 이거 놓쳐갖고 떨어졌어. 어? 자, 요거 1920, 1080 픽셀 놓고 72초에 크리에이트 꽉 눌러서 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내용물 하나하나 복사하는데 하나씩 가보죠. 일단 열기구부터 가져가 볼게요. 열기구. 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생각하고, 대상 선택하고, 도구 선택하고, 도구값 변경하고, 적용하고, 워크 에이리를 했는데, 포토샵에서는 생략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전체 선택. 내가 여기 머큐툴 요 선택 툴로 전체 선택 이렇게 바깥쪽서부터 쭉 내가 이거 다 복사할 거야 도구로 선택 영역을 지정해 주지 않아도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패널에서 요 레이어만 하나 쿡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레이어 선택한 효과가 나타나요. 선택 영역이 없어도
컨트롤 A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전체 선택한 거랑. 자, 여기를 꽉 누르게 되면 이 레이어를. 자, 그리고 컨트롤 C 누르면 여기 내용을 복사했다기보다는 이 레이어체를 복사했다는 거예요. 이러고 언타이틀 가서 붙여놓으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됐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복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타이틀 요거 있죠? 말고 기구, 다른 거 한번 갖고 와볼게요. 기구 2 갖고 와보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봐봐요. 탭 기능. 여기. 이 탭 기능을 타이틀을 잡고, 이렇게 얘도 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 창으로. 작은 창으로 이런 식으로 떼낼 수도 있어요. 포토샵 작업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작업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레이어가 해당 전용 레이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 바뀌면 뭘 할 수가 있냐? 간단해요. 요 무브 툴이었죠? 잡고 여기 언타이틀 제 밑바닥에 깔린다 얹어 놓으면 이렇게도 복사가 돼. 이렇게 얹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 쌓이는 거 보여요? 이렇게. 자, 한 번 다시 해볼까? 여기 요거 기구 이렇게 움직이지 무브 툴로. 그죠? 컨트롤 V다가 그냥 V 눌러서 무브 툴 놓고 그냥 하면 작업 공간 빼서 이렇게 언타이틀 원 밑바닥에 있는 거에다가 딱 놓으면은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요것도 복사예요. 소녀도 이런 식으로 복사. 자, 이렇게 복사한 거 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사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있어.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이거 좀 이따 줄게 좀 이따. 자, 이렇게 들어온 거 이제 보자. 여기 이 친구들을 레이어라 그래. 여기. F7 눌렀을 때 있던 거 레이어. 자, 정신 맑을 때 얘기해 보자고. 포토샵에서 개념 잡을 때 좀 어려워하는 게 레이어하고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레이어라는 개념을 해볼 거예요. 이론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디가 춥다. 이론 시간에 얘기했듯이 레이어가 상태가 없는 포토샵 파일은 진정한 포토샵 파일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레이어라는 건 층이란 뜻입니다. 층. 레이어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 여러분들 햄버거 좋아해? 햄버거? 어디 거 좋아해? 햄버거? 선호하는 브랜드 있어? 롯데리아? 롯데리아에서 어떤 거? 그냥? 버거킹도 있고 버거킹 이제 와퍼 판매 안 한다며. 왜 그런 거야? 뭐가 문제? 와퍼 말고 주력 상품이 뭐지? 뭐 먹으러 갈까? 음. 자, 여러분들 특정한 제품을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 빅맥 먹어본 적 있어요? 빅맥? 빅맥은 특이하게 주죠. 어디다 줘? 상자에다 줍니다. 알아요? 그게 뭐 봤어? 자, 너 햄버거 싫어하는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햄버거 이게 왜냐? 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 레이어 개념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햄버거를 먹으러 매장을 갔어요. 그럼 내가 무슨 햄버거 뭐 먹을까 하면 왜 사진 같은 거 쭉 있어갖고 여러분들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은 사진에 보면은 자, 햄버거 사진이 쫙 나옵니다. 햄버거 한번 그래서 구성해볼까? 제일 밑바닥에 뭐 붙어 있어?
내가 먹고 싶은 햄버거 한번 상상해보자. 이거 점심 때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처음에 어떤 햄버거? 제일 밑바닥에 뭐 있어? 햄버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일 밑에. 빵. 그 다음에 고기. 그래, 패티. 그다음에 또, 야채. 또, 좀 디테일하게 가봐봐. 토마토. 소스. 그렇지. 소스도 있고 또, 뭐, 올린 것도 올려도 돼. 본인 넣고 싶은 거. 빵. 끝냈네? 아니, 다시 또 두 겹짜리도 있잖아요. 빵 사이에도. 더블버거도 있었고, 치즈도 있고, 토마토, 또 고기. 저번에 학생들하고 했더니 고기만 8장인 거 올랐어. 자, 근데 그게 진짜 제품이 나오더라고. 자, 근데 해보죠. 여러분들 먹고 싶은 대로 빵, 소스, 채소, 양상치, 양파, 피클, 토마토, 치즈, 패드, 또 패드, 치즈, 패드, 뭐 해시브라운 열심히 올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올리는 게 뭐예요? 빵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딱 주문했습니다. 근데 빅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뚜껑을 딱 열었어. 뭐가 보여? 어떻게 보여? 햄버거가 위에서 내가 이렇게 잡고 뚜껑을 딱 열었어. 근데 햄버거가 뭐가 제일 많이 보여? 빵이 제일 많이 보여? 이유는 간단하게 빵이 제일 많이 보이는 이유는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빵 안에는 패티, 치즈, 양상추, 양파, 토마토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안 보이는 이유는 뭐야? 안 보이는 이유는 내가 다 먹어서 알바가 빼내서 빵이 가리고 있어서 그렇죠. 빵이. 그죠? 자, 그게 내가 분명히 주문할 때는 사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주문했는데 나는 다른 제품을 받은 것 같아. 다른 제품입니까?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배우는 포토샵에서 레이어가 딱 그 관계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 오른쪽에. 요 사진을 착착착착 쌓아 올린 게 바로 매장에 들어가서 사진으로 본 햄버거예요. 즉,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작업 공간에 이렇게 겹쳐서 올라 있는 게 내가 햄버거 뚜껑을 열고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즉, 얘는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같은 내용을 얘는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입체적인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간단한 내용이죠, 지금. 자,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 나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 나루토 본 적 있어요, 나루토? 나루토 주 무기가 뭐야? 수리검? 그치, 나선안이지. 나생강 그러고 막 던지잖아. 자, 근데 나선안을 가르쳐 준 게 누구야? 카카시 선생이죠. 대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카카시가 나선안을 가르칠 때 나루토한테 뭐라 그래? 마치 오른쪽을 보면서 왼쪽을 보는 느낌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루토가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분신술을 써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보고 하나는 왼쪽으로 보는 식으로 하죠. 그죠? 그런 일이 나루토는 가능한데 우리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오른쪽 면을 보면서 왼쪽 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냥 볼 수는 없죠. 그죠? 근데 무언가를 쓰면 무언가의 도구를 쓰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 바로 CCTV 같은 거, CCTV.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CCTV를 놓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한 사람 세워놓고 내 방향 아니면 위아래까지도 다 놓고 모니터를 보면 어떻게 돼? 같은 자리에서 나는 내 시점에서 다방면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요 개념이 입체적인 공간을 바라보는 개념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거는 레이어를 이렇게 차곡차곡 햄버거를 싸서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요 상황은 사실은 실제에서 TV에서도 많이 봐. 바로 요리 채널 같은 거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게스트 나오는 화면 보이고 여기에 냄비나 뭐 불판에서 보글보글보글 끓는 거 화면 나오죠. 카메라를 그냥 두 대 둔 거예요, 두 대. 위에서 찍는 거랑 아래에서 찍는 거랑. 어? 자, 그리고 바둑 채널 같은 게 이런 거에서 더 먼저 나왔죠. 바둑판 위에서 찍고 옆에 있는 대국 기사들 찍습니다. 그리고 대국 기사들 어떻게 돼? 여기서 나오고 바둑판 보이고 여기 해설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뜨던지만 하죠. 우리는 화면 분할해 갖고 이 레이아웃도 익숙하고 현대사회에서 요 입체적인 구성에서 많이 익숙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자, 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가는데 이 레이어는 요거 밑바닥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는요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 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진을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겁니다. 이 쌓아 올린 그 사진들은요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서 잡아서 올리면 되죠? 자, 근데 요거 위아래로 올리는 단축키 알려 줄게요. 바로 단축키가 컨트롤 플러스 대가로예요. 대가로. 대가로. 여러분들 엔터 위쪽에 있는 대가로입니다. 컨트롤하고 대가로 눌러보세요. 왼쪽 오른쪽 누르면 위아래로 올라가게 돼요. 요거는 4개의 프로그램이 다 똑같은 단축키입니다. 알아두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죠? 좋겠죠? 자, 자, 이렇게 하고 요 마지막 레이어는 백그라운드 밑으로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갑니다. 언제나 백그라운드가 바닥면이에요. 바닥면. 자, 요거 하나 위로 올렸어. 내용물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그지? 가장 큰 게 가리고 있잖아. 맞습니까? 가장 큰 애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거를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 과정으로 가 봅시다. 먼저 제 밑바닥에 내리고 이제 얘네들을 배경 조절해 주려고 했어. 자, 요번에 요 여자애부터 크기 줄여볼게요. 크기 어떻게 줄이냐? 어저께 가르쳐 줬던 거 바로 에디트에 가 보시면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트랜스폼. 스케일 있습니다. 스케일 꽉 누르면 이렇게 주위에 테두리가 생겨요. 요게 바운딩 박스라고 불러. 바운딩 박스. 자, 얘를 잡고 마우스를 요 마커 끝에 쪽으로 이동해 보세요. 그럼 마우스가 포인트가 요런 모양으로 바뀔 거야. 검정 화살표. 돼 있지? 얘를 검정색 화살표 있는 것을 줄였다가 키웠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줄이고 다시 가운데 위치해 갖고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크기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해 봅시다. 조절됐습니까? 자, 요렇게 놓으면은 크기 조절이 돼요. 자, 이러고 다른 메뉴를 쓰면은 확정이 되는데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 여기 위에. 금지 표시와 체크 표시가 있죠? 우리가 쓰는 키보드에는 슈퍼키가 두 개가 있어요. 슈퍼키가. 슈퍼키가 뭐냐면 마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키. 하나가 바로 엔터, 확정하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ESC 키, 취소하다라는 키예요. ESC 키와 엔터 키는 막강한 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어, 아침에 좀 문제 내볼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뭘까? 잘라서 코끼리를 몇 토막이나 되게. 오씨 겁나 잔인하다. 수민아 어떻게 해? 너는 너도 자를 거야? 자르고 있는 서준이를 도와줄 거야? 응? 너는 그러고 싶지 않아? 응. 들었던 것 같아? 하연아 너는 냉장고를 코끼리에 넣는 방법은? 냉장고를 크게 만든다. 그리고 어? 뭐? 코끼리를 지연이 너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응? 지연아 너는 별로? 사연아 너는 어떻게 넣을래? 저희 집 냉장고에는 코끼리가 안 들어갑니다. 아니 상준아 어떻게 넣을래? 냉장고를 크게? 좋아. 음. 미르는 좀 돌아오지? 자, 미르는 돌아왔으면은 나 좀 봐줘.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난 문제가 사실은 맹점 있죠? 내가 냉장고의 크기와 코끼리의 크기는 얘기를 안 해줬죠? 조건이 사실 성립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코끼리 사이즈면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라고 부르기는 뭐로 하겠지만 큰 냉장고가 있으면 되고 아니면 우리 집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코끼리일 수도 있어요. 자, 조건이 이렇게 확립니다. 컴퓨터 작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건이 명료하지 않으면 작업을 잘 안 해요. 근데 포토샵은 좀 명료하지 않아도 작업을 해주는 아주 기특한 놈이야. 35살이나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자, 근데 내가 물어본 거는 방법이었어. 자, 프로세스를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자, 처음에 이거 하나 답은 어떻게 해?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그지? 에이, 그거 어떻게 넣어요? 아니, 뭐 냉장고 크기나 코끼리 크기도 안 알려줬는데 못 넣을 건 뭐 있어. 그지? 그 다음 마지막에 뭐야? 그지? 냉장고 문을 닫아야지. 내가 얘기한 조건이 완성이 되죠. 자, 쓸데없이 이걸 왜 했냐? 지금 요렇게 크기를 줄이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멈춰놓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코끼리를 냉장고에다 넣고 문을 안 닫은 상태예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고 문을 안 닫으면 코끼리를 진정 냉장고에 넣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죠. 빼낼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엔터나 ESC를 눌러서 확정을 지어줘야 돼. 근데 요 엔터나 ESC 즉 엔터만 대치 대응해 주는 게 다른 메뉴를 선택할 때도 인정을 해줍니다. 포토샵은.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엔터 같은 걸 눌러줘야 돼요. 엔터를. 됐어요? 응? 아, 재미없어.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에디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스케일이 있는데, 그럼 선생님, 밑에 있는 요 메뉴들도 궁금한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 두 번째 거, 로테이션 딱 누르면 똑같이 바운딩 박스가 생깁니다. 바운딩 박스. 자, 근데 요렇게 모서리, 요 마커라고 불러요. 마커. 마커 쪽으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모양이 틀리죠? 곡선인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 자, 요거는 바로 이렇게 트랜스폼에서 로테이션 관련된 거예요. 회전. 역시나 엔터 눌러줘야 되지 적용이 되고 저는 엔터 안 눌렀어요. 그리고 다음 걸 빠르게 가볼게. 스크라고 쓰네. 스크. 스크는 기울기예요. 얘도 마커 쪽 가봐. 마커. 요렇게. 요런 식으로 기울기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림을 이렇게 픽셀 정복하고 이렇게 기우는 모습으로 세로도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트랜스포면 이제 디스톡트는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모서리 잡품 이렇게 넓히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스크랑도 비슷한데 스크는 가운데 있는 점을 놓고 하면은 기울어지면은 이 디스톡트는 왜곡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기울여진 모양처럼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자, 자, 요렇게 집어넣어 주고, 자, 보죠? 또 다른 거는 트랜스폼에 있는 거 여기 퍼스펙티브 얘는 뭐냐면은 여기 마커 주면은 얘는 대칭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양쪽 면이 한쪽만 해도 대칭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요 친구예요, 요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바로 여기 와프입니다. 와프. 와프는요, 얘는 조금 독특한 방식이에요. 꽉 누르면은 여기 끝에 실로폰체 같은 애들이 생겨. 요렇게 마른 듯한 모양도 포토샵 이렇게 말린 듯한 형체 있죠? 요렇게도 연출이 돼요, 이게. 종이 말린 것처럼.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 끝에 있는 핸드폰, 실로폰 누르면 요렇게 전체적으로 종이 말린 것 같은 형태를 이런 식으로 연출해 줄 수도 있어요. 요 요거 핸들이라고 부르는데 요 칭을 갖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요게 와프예요, 와프. 요렇게. 자, 와프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거고 뒤에 쪽에 좀 더 들어가 보고 자,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와프 밑에 보면 로테이션 180, 로테이트 클럭와이즈, 카운터 클럭와이즈 들어가 있죠. 요건 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로테이트 즉 180도 트랜스폼에서 180도 이거 로테이트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방에 180도 뒤집는 거 90도 뒤집는 게 이 친구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테이션에서 그러면 로테이션도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얘도 그냥 하면 자유각도죠. 나 정확하게 90도, 45도 하고 싶은데 이럴 때 도움은 어떻게 받냐?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15도씩 돌아가게 돼요. 로테이션이. 자, 스케일에서도 Shift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에서는 Shift의 도움 어떤 거? Shift 키를 누르면 자유 형태, 자유 사이즈로 변형이 돼요. 이렇게. 가로, 세로, 자유, 프리스타일로. 자, 이러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확정이 됩니다. 밑에 있는 플리, 호리젠탈, 버티칼은요, 반전시키는 거예요. 호리젠탈, 버티칼은 좌우 대칭 반전. 그리고 플립, 버티칼은 상하 대칭 반전입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보면 합성할 때 크기 줄이고 많이 쓸 것 같은데, 어때요? 많이 쓸 것 같은데, 단축키가 할당이 안 돼 있죠? 그죠? 그지? 이거 선생님 이거 되게 많이 쓸 것 같은데 할당이 안 돼 있어. 근데 그러니까 어게인 해갖고 Shift 컨트롤 T 들어갔어. 어게인 컨트롤 Shift T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썼던 요 속성 기능만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컨트롤 0, 컨트롤 1 같이 컨트롤 0을 주로 많이 쓰겠지? 더 많이 쓸 단축키가 바로 얘예요. 이제 외워줄 거. 트랜스폼 위에 뭐 있어?
프리 트랜스폼 이름이나 이름으로 컨트롤 T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얘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딱 눌렀어. 그랬더니 바운딩 박스 생겼어요. 맞아요? 자, 이거 도대체 스케일이냐 로테이션이냐 스크우냐 뭐지? 자, 마우스로 요 끝에 가봐봐. 처음에 반응하는 게 뭐야? 스케일이죠. 그죠? 마우스 모양을 잘 봐야 돼. 요렇게 직선으로 크기 바꾸는 거 모양이 생깁니다. 자, 요렇게 해서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이동해 봐봐. 조금 더 이동하면 어때요? 요번에는 로테이트로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자, 마우스 위치나 요거 대상물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위치가 틀려집니다. 가운데 혹시나 그래도 가운데 어때? 스쿠 안 되네? 스쿠? 자, Shift 키는 대칭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그죠? Shift 키는 단축키였잖아. 보조키. 우리는 보조키 세개를 알고 있어. 하나가 Shift. 또 하나는 그치 컨트롤 있지. 그 다음에 Alt 있습니다. 요번에 컨트롤 눌러볼게. 컨트롤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우스 포인트가 요 마커라는 거 위에서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가운데 점에서 스크가 돼요. 오른쪽 끝에 가니까 디스토트 왜곡이 됩니다. 그럼 왜곡하고 스크랑 비슷했는데 퍼스펙티브 좌우측 같이 이동하는 건 단축키가 없나요? 어떻게? 이때는 바로 Alt 키 같이 눌러보세요. 대칭이 되는 것까지 움직이죠. 컨트롤하고 Alt 키 누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가 아니고 얘랑 얘로 움직이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컨트롤, Alt, Shift 세 개를 다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잡고 움직이는 좌우측 방향의 위아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퍼스펙티브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와프는 어떻게 써요? 바로 위쪽에 보면 이게 와프 버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프리 트랜스폼 드로우에서 스케일, 로테이트, 스쿠, 디스토트, 퍼스펙티브 결정하고 와프도 여기서 설정해 줄 수가 있어. 로테이션 180도, 플립 호리젠탈 버티칼도 여기 에디트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컨트롤 T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 상태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기본 트랜스폼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카페에 있었던 요거는 제가 앞에 띄워드릴게요.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냐? 여기 요 모양대로 요 모양대로 요 모양대로 배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죠. 복사해서 옮겨놓고 자 지금 이 연습하는 거야. 크기 이렇게 놓고 컨트롤 T 눌러서 내가 크기 조절해 주고 기구 같은 것도 컨트롤 T 눌러서 줄여서 위치 잡아주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컨트롤 T 위치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사 기능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준 그림은 여기 기구가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그래서 두 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요 기구 있잖아요, 요 기구. 응? 요 기구.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요렇게 한복판에 생기게 돼요. 이때는 포토샵이 재밌는 습성이 있어. 무조건 복사해서 붙여놓는 거가 가운데 놓으려 그러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때요? 정확하게 가운데 있죠? 요렇게. 근데 내가 인위적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보조키 중에 하나인 Alt키. Alt키를 꽉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갑자기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검정색 화살표 하나, 흰색 화살표 하나. 자, 요게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그대로. 레이어째로 복사가 됩니다. 레이어 3가 카피가 됐다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컨트롤 T 눌러서 이 친구를 또 이렇게 줄여주면 돼요. 컨트롤 0 눌러서 전체 화면 놓고. 자, 여러분들 선택하면은 자, 요게 오토 셀렉트가 돼서 자동으로 레이어가 바뀝니다. 그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무 이미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거 나무 어떻게 가져가? 나무. 컨트롤 C, 언타이틀에서 컨트롤 V 놓고 집어넣으면 돼요. 컨트롤 T에서 위치를, 크기를 줄여주고, 저기 보였던 샘플처럼, 이렇게, 언덕 부분 같은 데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 이미지하고 선생님 좀 틀린데요. 얘기하면은, 그건 맞아요. 왜 틀려 보이냐? 요 백그라운드 레이어 2를 얘는 크기를 여기 봐. 더 줄였어. 이렇게 화면에 맞추게끔. 이런 식으로 줄여놨던 거예요. 자, 얘도 조금 더 키워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자, 이렇게 맞춰놓고 나무도 여기 언덕 여기네. 여기다가 꽂아야 됩니다. 자, 선생님 자꾸 나는 나무 잡고 싶은데 다른 애가 잡혀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메뉴에서든지 뭐를 누르면 요 무브 툴이 된다 그랬어요. 기억해요, 여러분들? 어떠한 메뉴에서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무브 키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브 툴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뭐가 될까? 자, 일단 무브 툴 여기 선택해 봅시다. 무브 툴. 선택해 보면 위쪽에 오토 셀렉터라는 친구가 체크박스가 생겨 있어요. 그죠? 즉,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요 화면상에서 레이어 선택하면은 해당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능이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내가 뭔가 작업을 하는데 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잘못해서 뒤에 게 선택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 요거 오토 셀렉트를 잠깐 끄고 쓰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오토 셀렉트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쟤를 캔슬 시키는 게 바로 컨트롤 키입니다. 오토 셀렉트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끄게 되고요. 끈 상태로 쓰게 되면은 컨트롤 키 누르면 오토 셀렉트가 켜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Alt 키 눌러서 나무도 복사해서 컨트롤 키 눌러서 더 키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 자, 하나 더 보죠. 제 거는 여기 나무 이미지까지 갖고 왔고, 요번에 달. 여긴 달이 없었네. 달은 패스하고, 그러면, 자, 구름 갖고 와보겠습니다. 구름을 갖고 오는데, 구름을 요렇게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요 나무를 하나를 더 복제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어딨냐? 우리가 지금 뭐들 하는 건 다 레이어에 대한 얘기죠. 여기 상단에 보면은 파일, 에디트, 이미지 들어 다음에 레이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레이어. 꽉 눌러주면 레이어 항목이 겁나게 많아요. 어느 정도 배우게 되겠지만은 자 일단은 카피 CSS, 카피 SVG 넘어가고 밑에 네 번째 항목 두플리케이트 레이어라고 찾았어요? 요거는 두 개로 만들어줍니다. 해당 레이어를 두플리케이트 레이어 딱 누르면은요. 레이어 5 카피 내가 선택한 레이어의 이름을 놓고 카피자가 붙어서 OK 누르면 요렇게 하나가 복제가 돼요. 어디서? 고위치 고다로 요렇게 두 개가 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직접적으로 움직이면서 복사가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은 가운데 복사가 되고 두플리케이트 레이어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어째로 그 위치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그대로 복제. 됐어요? 자, 레이어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 복제된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머큐 툴을 갖고 선택을 하고 Alt 키를 눌러서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내가 선택한 영역만 복제가 되는데 요렇게 복제했을 때는 특징이 있어. 바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주지 않고 해당 레이어에서 그 선택한 양만큼만 정보값을 복제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죠? 두플리케이트 레이어는 레이어 자체를 그대로 다 복제하는 거. 자, 근데 요거에 대한 단축키도 있어요. 두플리케이트 레이어는 아닌데 바로 뉴에 보면은 여기 레이어 비아 카피라고 있습니다. 비아 카피. 비아 카피. 단축키는 컨트롤 J입니다. 자, 레이어 비아 카피는 뭐냐? 요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컨트롤 J 누르면 레이어를 그냥 두플리케이트 복사해 버려요. 근데 선택 영역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선택 영역만 복사해서 붙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아까 있었던 영역 설정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하고는 내용이 살짝 틀리죠. 선택 영역만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해당 레이에서만 반응을 하는데 요 컨트롤 J는 내가 선택 영역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복제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건 뭐가 약속이 돼 있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레이어 선택하면은 그때는 컨트롤 A, 즉 올 전체 선택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컨트롤 J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레이어를 복제할 수 있을 때 쓰는 거. 자, 근데 요 듀플리케이터 레이어도 똑같은 기능인데 여기 햄버거 눌렀을 때 여기도 듀플리케이트 레이어가라고 나와요. 똑같습니다. 근데 요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는 왜 있냐?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 근데 구름 가져갈 건데 여기 봅시다. 여기서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복사하는데 요거를 조금 효율적이 하는 거. 두플리케이트 레이어 들어가서 꽉 눌러주면 옵션 창이 이렇게 떠요. 해당 레이어를 복사하는데 위치가 어디? 데스티네이션이 도큐먼트 지금 연 이 화면이 아니라 여기서 언타이틀 원이나 뉴나 열려있는 다른 파일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택배 보내듯이 배송해 버리는 거예요. OK를 누르면 일단은 그냥 기본 거를 놓게. 기본 거를 누르면 해당 레이어가 이렇게 똑같이 하나가 더 복제가 됐어. 그죠? 컨트롤 J 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두플리케이트 레이어에서 컨트롤 J가 아니라 도큐먼트를 언타이틀과 우리 작업하는 거 지칭해서 OK 누르잖아요. 여기서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언타이틀 1이라고 하는 작업하는 데는 이렇게 구름이 복사돼 들어온 겁니다. 레이어체로 배달시켜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배달시키고 컨트롤 T 누르면 화면 커갖고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근데 요 사이즈랑 요 회전도 내가 수치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그 값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 위에 상단에 있는 옵션 패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 Y는 좌표고 W, H는 크기에 대한 거. 그리고 얘는 각도. 호리젠탈, 버티칼의 좌표들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름도 Alt키 누르고 복사를 해주던지 아니면 컨트롤 J 눌러서 이렇게 위에
폭에서 컨트롤 T까지 해갖고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T 트랜스퍼 연습을 해봅시다. 완성해보세요. 5분.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여기 사각형의 머큐틀, M하고 동그라미 사각형 메뉴가 있는데, 자, 왼쪽에는 요거 라쏘 툴 있습니다. 라쏘 툴. 요 올가미 툴이라고도 불러요. 올가미. 요거 뭐냐면 서부 영화에서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소잡을 때 밧줄 뱅뱅뱅뱅 돌리던 그 밧줄의 모양입니다. 선택 영역은 요 머큐툴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밖에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프리스타일로 좀 그리고 싶은데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요 머큐툴입니다. 라소툴. 라소툴은 이제 클릭하고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펜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선택이 돼요. 선택 영역이. 간단하죠? 자, 얘는 특징이 뭐냐면 컨트롤 D 누르면 영역 풀어주고 그리다가 한번 놓잖아.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위치까지 최단 거리로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중간에 놔도 되는 거야, 놔도. 짠. 자, 하다가 잘못 그렸다 화면 밖에 찍고 다시 그려줘도 되고, 자, 어저께 또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도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Shift 키 누르면 합집합,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넓히고, 여기는 잘못됐다. 차집합은 단축키 어떤 거? 바로 Alt 키예요. Alt 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그치? 요게 차집합과 교집합. 자, 먹교, 라스토트는 또 컨트롤 D 누르면 풀어봐. 꾹 누르면 두 가지 형태가 더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폴리고널 라스토트, 두 번째 거는 마그네틱 라스토트입니다. 자, 폴리고널 라스토트를 선택하면은 요거 올가미가 어떻게 보여? 좀 각져 보이죠? 그죠? 각져 보이죠? 자, 그럼 이건 뭐냐? 확대를 좀 더 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라서툴러는 디테일하게 못 잡는데, 조금 더 됐다. 이거는 클릭하고 손을 놓으면 이렇게 바느질하듯이 실 대로 오듯이 나타나요. 이걸로 짧게 클릭, 클릭, 클릭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할 거를 이 직선을 보면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여기 왔을 때는 또 Shift 키 잠깐 눌러, 아니, 저기 Shift가 아니라 스페이스바 잠깐 눌러서 이동하고 손을 떼면 다시 메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한 땀을 잘못 뺐어. 이거 어떻게 해? ESC 키 누르잖아요. 그러면 다 사라져 버려요. ESC 키 누르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한 번에 잘해야 되겠지만 근데 하다가 좀 실수할 때가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바로 ESC 키가 아니라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던 거가 이렇게 한 대씩 뒤로 풀리게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백스페이스 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하다가 한 바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원위치로 돌아오면 이렇게 그 라스톨 뒤에 동그란 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문장을 다 쓰고 마지막에 점 찍는 걸 뭐라고 불러 이거? 마침표라고 불러요? 마침표로 배웠어요? 이거 다른 이름도 혹시 배운 사람? 온점이라고 들어봤어? 온점? 온점이라고도 가르쳐 줬어 선생님이? 근데 왜 다시 마침표로 돌아갔대 이거? 어? 외우기가 쉬워 마침표가? 그래도 돌아가는 건가? 뭐 아무튼 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자, 요 온점이 나타날 때까지 라소트를 한 바퀴 돌아오면은 여기 시작점에 왔다라고 하면서 마침표가 이렇게 딱 뜹니다. 근데 시작점에 아직 안 와도 내가 끝내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더블 클릭을 따닥 누르면 최단 거리, 시작점과 최단 거리로 라소트 선택 영역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사각형의 머큐트를 쓰고, 라서 툴로 넘어가서, 라서 툴도 시프트 키 눌러서 프리스타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영역을 합치게도 됩니다. 같은 선택 영역으로는 이렇게 멀티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게 라서트 그 폴리곤 툴이에요. 폴리곤 툴이고, 자, 다음 거를 또 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마그네틱 라서 툴이죠. 그죠? 얘는 아까처럼 마그네틱 그 폴리곤 라서 툴처럼 생겼는데 뭐가 달려있어? 마우스 포인터에. 자석 달려있는 거 보여요? 얘는 어떻게 쓰냐? 한번 클릭하고 떼면은 실같이 실이 따라 나오는데 얘는 실이 지렁이처럼 막 움직여. 그리고 요 경계에 따라서 쭉 훑으면은 자동으로 얘가 경계면을 찾아서 내가 지나간 거에서 최대한 색이 틀린 애들을 이렇게 잡아갖고 영역을 잡아줍니다. 근데 아주 절대적이진 않아요. 기능이. 내 눈같이 뭐 얘가 그렇게 정확하게 잡아주진 않아, 가끔. 어? 클릭을 해도 정확하게 잡아줘요. 물론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아까처럼 실밥이 이렇게 풀립니다. 클릭을 해서 폴리곤을 아서스처럼 기능을 잡아갖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선택 영역이 부드럽게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때는요,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냐? 색깔이 대비되는 것, 즉, 색깔이 명료하게 구별되는 거는 요 마그네틱 라소스들이 그나마 잘 적용해요. 이거 그래서 마그네틱 라소트 빠르게 이용하면은 시험장에서 봤어요. 이렇게 쭉 이 친구 빠를 떼내세요. 근데 시간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후다다다다다다 대충 떼내갖고 점수 얻는 친구도 봤었어요. 요렇게. 나중에 또 마이너스나 이런 걸로 라서툴로 차집합으로 이렇게 빼줘도 되죠. 합집합으로 할 거면은 이런 식으로 합집합으로 내가 그려서 넣어줘도 됩니다. 직접적으로. 자, 라소트는 이렇게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것만 있냐?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사각형 오브젝트 셀렉션 요 라서 툴도 요거 툴도 선택 툴이에요. 얘도 꽉 누르면 메뉴가 오브젝트 셀렉트, 퀵 셀렉션, 매직 앤드라고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매직 원드 요 친구부터 보겠습니다. 매직핸드는 마술봉이에요. 마술봉. 마술봉 같이 생기지 않았어? 자, 요 마술봉은 화면을 내가 여기 배경 색깔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토렌스라고 있습니다. 토렌스 30이라고 위에 써 있어. 토렌스. 요거는 허용치란 뜻이에요. 즉 내가 선택한 색에 32까지 더 추가하거나 말아서 그 32 영역만큼 더 확대해서 색깔을 잡아줘라고 된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 어때? 여기는 32까지 안 벗어났네. 여기 32 얘도 벗어나니까 덜 선택한 겁니다. Shift 키 누르면은 이렇게 계속 추가 선택하면서 선택 영역을 넓힐 수가 있어요. 선생님 여긴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내가 여기 선택한 친구의 허용치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직접적으로 다시 빼줘야 됩니다. 매직핸드는 요 기능이 있어요.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이거. 최초에 있었던 거는 요 매직핸드 기능으로 썼었습니다.
매직인드 기능 보면은 위에 안티알라이언스하고 컨티기어스, 샘플롤 레이어스라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안티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매직인드가 마들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계면이 이렇게 다른 컬러인데도 요만큼 더 파고 들어온 거 있죠?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근데 안티얼라이언스를 끄잖아요. 그러면은 칼에 잘린 듯이 칼에 딱 잘라먹은 듯이 선택 영역을 인식을 합니다. 즉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요거 여러분들 툴이 조금 익숙해지면 보강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콘티기어스 항목은요. 가운데 있는 이 콘티기어스 항목은 내가 선택한 영역 색깔이 조건이 맞으면 하염없이 쭉 다 선택해요. 근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봅시다. 요 필라 여기 선택해 볼게요. 요거 필라 글자 선택했더니 어떻게 돼요? I랑 요 라는 떨어져 있으니 선택 영역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죠? 즉 연결되어 있는 데까지만 같은 조건을 수행하라가 되는데 요 콘티거스 여칭을 꺼버리면 보여지는 모든 전 구간에서 같은 조건은 다 선택하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딱 얘는 이렇게 경계면 얘가 분할이 떨어져 있어도 화면에 보이는 같은 조건은 다 선택하게 합니다. 콘티거스. 샘플홀 레이어는 얘 이 매직 번드 같은 거는요 해당 레이어밖에 반응을 안 해요. 근데 빈 레이어 같은 거 하나를 띄우고 선택을 해도 같은 조건인 거는 다 모든 레이어 틀린 거에서 조건 똑같은 걸 다 잡아낼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이 사진으로 여러 가지 중복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요것도 뒤에 자 허용치는 30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 요거 봐봐. 내가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엔터를 누르잖아요. 여기 봐봐. 선생님 그거 뭐예요? 하지 말고. 놓고 봐봐. 어떤 메뉴에서든 다 그렇지는 않은데 요 매직핸드나 요 머큐트리나 요거 비슷해요. 어떤 메뉴에서든요. 요 위에 이렇게 숫자 입력하는 창 있는 것들 있죠. 여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여기서 요 매직핸드는 토렌스의 허용치가 블록 설정이 돼 있어요. 잡혔죠? 그냥 엔터. 실수로 그냥 엔터 눌렀어. 그랬더니 여기 숫자 들어갔는데 내가 이거 선택된지 모르고 숫자를 입력하잖아. 그러면 토렌스 값이 바뀌어버려요. 만약에 숫자 1로 났다. 그러면은 여기 허용해봐. 요렇게. 선택 영역이 작동을 갑자기 안 하는데 매직핸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칸만 잡은 거야, 이렇게. 여기 한 칸만. 나는 인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거 왜 그러지? 토렌스 값, 요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32 있는 거는 굳이 기억해 줄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토렌스 값 허용할 수 있는데 허용치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옵션 창은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상단에 있는 토렌스 값이나 여기 꼭 토렌스 값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옵션 바꾸는 게 선택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머큐툴로 잠깐 가볼까, 머큐툴? 이 사각형에서 패더 값을 엔터를 치면은 패더 값이 이렇게 블록이 됩니다. 패더 값 0 돼 있죠? 이 상태로 그리면 브러쉬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근데 패더 값 머큐툴 M 누르고 패더 값을 100 정도 줬어. 그리고 이렇게 머큐툴로 그리면 갑자기 사각형이 이렇게 라운드된 모양으로 바뀌어. 그죠? 이거 뭐지? 그래서 브러쉬로 칠하면 이런 식으로 칠해져요. 분명히 선생님이 선택 영역에만 이거 선택을 하면 선택 영역에만 붙칠해지게 되는데 요거는 왜 바깥까지 나간 거예요? 라고 하면은 패더가 가장자리라는 뜻이야. 가장자리. 즉 가장자리는 안쪽에 50, 바깥쪽에 50%, 이렇게 50픽셀씩 퍼지는 영역, 즉 부드럽게 만드는 영역을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ITQ 연습할 때 왜 뭐 PPT에서 뭐 부드러운 가장자리 했던 거 있죠? 그게 이 기능이에요, 이 기능. 자, 근데 요렇게 만들면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잘못했네요. 저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패더값 0으로 놓고 다시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패더값은 바뀌었지만은 만들어 놓은 요 패더값 적용한 친구한테는 다시 재적용이 안 됩니다. 소급 적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기존에 해놨던 거에는 작용이 안 됩니다. 작동이. 그래서 요거는 작동하려면 컨트롤 Z 눌러서 지우고 영역을 다시 선택해주고 해야 돼요. 요렇게. 자, 선생님 저거 소급 적용되면 편할 텐데 왜 안 돼요? 아니에요. 더 불편해요. 왜냐면 내가 원치도 않는 것까지 다 적용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은 꼭 내가 선택한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머큐툴에서 이 패더 값은 만약에 300 줘봐봐. 300 주고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에러 메시지 뜰 때가 있어. 요원이 뭐지? 오케이 누르면 자꾸 사라져. 이거 왜 그러냐? 이거는 가장자리 값 준 거보다 내가 그리는 박스가 더 작기 때문에 헤더 값 300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에러예요. 50% 이상 주라고 나오죠? 아, 이거 나 패더 값 너무 많이 줬구나. 100 주고 그리면 이렇게 100은 됩니다. 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됐어요? 자, 엔터 누르면 요거는 머큐트는 패더죠. 이렇게 패더 값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거 많이 당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하고 여러분들 수업 잘 듣고 있어서 나 열심히 쭉쭉 나가겠습니다. 메뉴 보시면 여기 봅시다. 라쏘 툴도 라쏘 툴이 단축키 L 똑같지? 그치? 그리고 머큐 툴도 M 두 개 들어가 있고 매직 핸드도 밑에 있는 거 퀵 셀렉션하고 오브젝트 셀렉션 쓰지도 않았지만 요 두 개는 잠깐 봉인할 거야. 더블 들어가 있죠? 그죠? 같은 단축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게 단축키가 보여지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아이콘 모양이 보여지는 게 적용이 됩니다. 무조건. 근데 선생님 나 이거 머큐툴에 원을 쓰고 싶은데요. 꼭 이거 꾹 눌러서 들어가서 앨리스 머큐툴 바꾸고 써야 되나요? 생각보다 좀 불편한데요.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고급 팁을 알려줄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 클릭해 보세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돼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메뉴들이 회전합니다. 회전하면서 선택이 돼요. 그치? Alt 키를 누르고. 자, 그러면 선생님 단축 키로는 방법이 없어요. 혹시 단축 키로 Alt 키 누르고 하면 되나요? 안 돼요. Alt 키 누르면 위쪽에 있는 메뉴가 뜨게 되고 이거 회전하는 단축 키는 Alt가 아니라 Shift입니다. Shift를 누르고 해당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내용물이 회전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택 영역을 두 개를 냅두고 극복한 겁니다. 자, 원래는 요거 오브젝트 셀렉터하고 키 셀렉터까지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매직 웬드나 라서 툴이나 머큐 툴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얘네 둘은 봉인. 왜? 얘네 둘이 되게 강력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까지 봉인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뭐 하냐? 우리 선택 영역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요 배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친구들 본인 사진 갖고 해도 돼. 인물을 이렇게 쫙 따내서 복사해서 이렇게 얘네들을 12명으로 만들어 보세요. 12명으로. 인물 12명. 혹시 저는 좀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데 선생님 그러면 다른 인물 떼놔서 교체해줘도 좋습니다. 선택 영역과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퍼 병행 연습하는 겁니다.
빈 창을 그냥 닫고 요번에 또 다시 크리에이트 뉴 해서 요번에 A4 만들어 봅시다. A4. A4 사이즈는 210, 297이에요. 297. 297이고 그리고 단위는 미리 300 dpi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210, 297. 210, 297. 자, 여러분들 단위 신경 쓰라 했어요. 먼저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주고 210, 297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트 딱 누르면 세로 형태의 A4 사이즈가 완성이 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들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게 아쉽냐? 자, 나는 가로형으로 필요한데 세로형으로 만들었어. 세로형으로. 자, 그러면 새롭게 만드는 것도 되는데 만들어 놓은 거를 변형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오늘은 변형하는 거 뭘 가르쳐 주냐? 이번에는 에디트에서 우리가 트랜스폼에서 바꿨었어요. 근데 프리 트랜스폼과 트랜스폼이 작동이 돼요, 안 돼요? 비활성화돼 있죠? 그건 왜냐면 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즉 빈 레이어 돼 있는 거 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 특수한 레이어예요. 그래서 회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는 방법은 여기 아트보드라고 써 있는 이 친구와 로테이션 뷰 툴, 핸드 툴에 있는 요 로테이션 뷰 툴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먼저 요 로테이션 뷰 툴은 꽉 누르면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진정한 회전이 아니라 작업 결과물을 그냥 이렇게 기울여서 보는 거예요. 이거. 기울여서. 로테이션 앵글을 90도로 기울여서 봐. 그러면 이렇게 내용물을 기울여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작업을 기울인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기울인 거는 뭐가 되냐? 여기 무브 툴에 있는 아트보드 툴 꽉 누르게 되면은 요 친구 요 사이즈를 요 옵션 창에서 얘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 근데 뭐 위드값 하이트값 요거 위드값하고 하이트값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생각보다 귀찮죠? 그죠? 요거 그 뒤에 나온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를 쓰냐? 요번에 이미지 들어갈게요. 파일에 있는 항목들은 무조건 파일들을 만들고 생성하고 저장하고 닫고 내보내고 가져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에디트는 편집하기 위한 것들. 여러분들이 그리는 오브젝트들을 키우고 줄이고 회전하고 비틀고 모아하는 것들. 그리고 이미지에 있는 것들은 내가 작업하고 있는 전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미지 로테이션이라고 씁니다. 있죠? 가운데. 얘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에디터에 있는 요 프리트랜스폼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따가 조금 한 번 더 보여드리기로 하고. 자, 이렇게 90도로 꺾어줘. 꺾었어요? 자, 그리고 요번에 머큐툴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는데 요번에는 패더 값을 한 30만 주고 그려봅시다. 그러면 자 패더 값이 들어간 거는 이렇게 머큐툴에서 라운드가 구퉁어리가 라운드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브러쉬 계열 요 브러쉬 B 돼 있죠? 브러쉬로 칠해 볼 건데 자 브러쉬의 사이즈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요? 사이즈는 여기 F6 아니 F6이 아니라 F5
F5키 누르면 이렇게 브러쉬 세팅 값이 나와서 사이즈 조절하는 거, 스페이싱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들어왔던 거 기억나죠? 그죠? 브러쉬 모양도 라운드가 이렇게 낮춰버리면 납작한 브러쉬 만들어 갖고 요거 좀 키우면 요렇게도 그릴 수가 있었어. 납작 브러쉬로 이렇게 더 낮춰볼까? 자 하면은 자 요렇게 사이즈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쓰고 싶지 않고요. 브러쉬 사이즈 줄이는 게 너무 불편한데요, 쌤. 요거 혹시 빠르게 가는 방법 없을까요? 여기 있는 요 메뉴가 아니라 요번에는 여기 보죠, 여기 위에. 여기 보면 브러쉬 선택되어 있다 그러고 여러분들 브러쉬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폴더 모양도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브러쉬 요 세팅 값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메뉴예요. F5키를 안 눌러줘도 돼. 요걸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요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앞에 꺽쇠 있습니다. 꺽쇠 있는 거 눌러보면 사이즈 여기서 직접 조절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제네럴 브러쉬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누르면 요 끝에 사선으로 햄버거 있어요. 요 사선 햄버거 누르면 여기 메뉴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있는 기 등록되어 있는 브러쉬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드라이 메디아 브러쉬 하면 이렇게 꺼끌꺼끌한 이런 브러쉬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별 모양도 만들어지고 웬 메디아 브러쉬 누르게 되면은 여기 브러쉬 모양 더 틀리죠? 이렇게 모양 틀린 브러쉬도 완성이 됩니다. 이거 컨트롤 D 눌러서 그냥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바꿔줄 수가 있어요. 브러쉬 스타일도 여기서 다 바꿔줄 수가 있고, 스페셜 이펙트 브러쉬 누르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요거 그리는 거, 점 뿌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브러쉬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에어 브러쉬처럼 이렇게 쭉 뿌려대는 스타일이에요. 막 뿌려봅시다. 응? 자, 이런 식으로 막 뿌려보면 자, 컨트롤 Z 눌러서 되돌아가 볼게요. 자, 브러쉬 사이즈는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만 이렇게 바꿔주는데 아니에요. 요거 브러쉬 메뉴에 때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잖아. 그럼 방금 우리가 위쪽 옵션 창에서 만들었던 요 친구도 또 불러낼 수가 있어. 요렇게. 그리고 위쪽에 여기 떠 있는 거는 내가 사용한 브러쉬의 히스토리,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누르면 이전에 선택한 거로 바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들 스타일을 내가 다 제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옵션 창 같은 거, 스페이싱 같은 거는 여기서 다 조절해 주면 되고 시각적으로 해서 좀 좋은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브러쉬 크기잖아요, 크기. 요 크기의 단축키는 바로 대괄호입니다, 대괄호. 컨트롤 키 안 누르고 있는 게 대괄호예요. 이게 대괄호. 여러분 중괄호 알아요? 중괄호? 중괄호는 요렇게 생긴 걸 중괄호라 그래.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게 소괄호입니다. 자, 대괄호랑 중괄호는 같은 키 있죠? 대괄호 한번 눌러보세요. 브러쉬. 브러쉬가 어때요? 단계별로 커지고 작아집니다. 됐습니까? 포토샵에 요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브러쉬에서. 브러쉬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줄였다 키웠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브러쉬를 이렇게 설정해서 사이즈로 해도 되고 하드네스 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절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선택 영역하고 합치게 되면은 선택 영역에다가만 브러쉬가 이렇게 칠해지게 됩니다.
부드러운 영역. 자, 선생님 저 패더값 안 줬는데 패더값이 적용됐는데요. 이 포토샵은요. 이전에 했었던 설정값이 계속 남아있게 돼요. 자, 그래서 사각형의 패더값 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요거 Alt키 눌러서 원형으로 바꿔볼게요. 원형. 원형으로 바뀌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패더값이 다시 0으로 바뀌었죠. 메뉴가 같은 군에 있지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옵션 창은 인식을 합니다.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또 가보죠. 자, 브러쉬 메뉴에 보면은, 요렇게 뒤에 펜슬하고 컬러, 리플렉스 툴, 믹서, 브러쉬 툴이라고 있어요. 일단은 펜슬 툴부터 볼게요. 펜슬 툴은 뭐냐면, 브러쉬는 붓이었는데 펜슬은 그냥 연필이에요, 연필. 여러분들이 연필을 이렇게 잡아서 그냥 그리게 됩니다. 얘는 하드네스, 즉 부드럽게 만드는 게 없어요. 줄이고 열려도 그냥 딱딱한 펜슬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펜슬 밑에 있는 요 컬러 리플렉스 툴하고 믹서 브러쉬 툴은요, 요 무채색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색깔이 있었던 이 친구한테서 주게 되면 이렇게 내가 빨간색을 선택하면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거랑 이렇게 뒤에 이렇게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는 거와 컬러를 감지하게 되고 믹서 브러쉬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 안에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선택한 거를 이렇게 믹싱해서 칠하게 됩니다. 요 부분 믹싱해서 들어간 거 보여요? 수채화 같은 기법이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쳐서 진한 색 여기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믹싱해서 쓸 수 있는 툴. 자, 그러면 색깔 바꾸는 것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색 바꾸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색 바꾸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먼저 여기 이 친구를 앞에 있는 친구를 전경색이라고 불려요. 자, 얘를 전경색, 포지그라운드 컬러라고 얘기하고 뒤에 있는 거를 백그라운드 컬러라고도 얘기합니다. 요 포지그라운드 컬러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요 사각형 있죠? 얘를 따닥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활성화가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컬러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 컬러가 선택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컬러 패널이 같이 반응을 해요. 즉 컬러 피커까지 안 들어가고 나는 여기서 색깔을 습사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컬러 스펙트럼과 요 컬러 피커 창을 찍고 하면은 정경색에 바로 반응이 옵니다. 서현이 뭐? 아니야? 음. 자, 색깔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한 거는 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스와치라는 친구가 있어요. 스와치. 스와치 패널 누르면 요거는 색 견본이야, 견본. RGB 누르면 RGB 기본 컬러, CMYK 면 CMY 기본 컬러, 그레이스케일은 회색 계통, 무채색의 색깔 농도, 파스텔은 요렇게 색깔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견본색. 자, 견본색이라는 거는 뭔가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 보세요. 패널에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휴지통 딸린 친구가 있고 뭔가 사각형에 플러스 되어 있는 친구가 있고 그룹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 휴지통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많은 거 버리는 거고요. 요 네모에 플러스 있는 건 새롭게 추가하는 거예요.
꽉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컬러를 여기에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스와치 161411이라는 이름으로 꽉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레이스케일 내가 선택한 데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작업할 때 편하겠죠? 아니면 내가 특정한 컬러를 한번 배색했는데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 나 이거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러면 요 컬러를 이런 식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돼요. 다크나 뭐 파일 같은 거는 기존에 돼 있는데 밑에 레거시 스와치 이거는 유산이란 뜻이야. 옛날에 쓰던 스와치는 이렇게 누르면 기본 예전에 있었던 값을 보였는데 여기 보면은 펜턴 솔리드 펜턴이라고 들어가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 펜턴. 펜턴은 뭐냐면은요. 유명한 색채사예요. 펜턴. 매년 색깔 그다음에 유행할 컬러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색상지를 팔아요. 내가 이거 샘플로 하나 살까 했는데 요 가격 봐. 얼마야? 겁나 비싸지? 요만한 생뭉쳐 이거 50만 원이고 요렇게 색 6개 들어간 거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자, 요거는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은요. 요 펜턴지는 보면은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보면 요렇게. 종이가 요렇게 구별이 돼 있고 여기 보면은 RGB 값 뭐 펜턴 606, 601cc 그리고 CMYK에서 숫자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저렇게 넣으면은 인쇄소 같은데 인쇄소에서 씁니다. 인쇄소에서 정확한 컬러를 요 컬러로 해서 주세요 하고 펜턴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저 비율대로 비율을 맞춰갖고 인쇄를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준 색깔이랑 똑같이 만들어줘 요거 요 펜턴지랑.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포토샵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펜턴. 그래서 내가 펜턴에 있는 컬러 만약에 쭉 넘기다 색깔이 겁나게 많아. 여기 있는 거 마음에 든 거, 요 녹색이 마음에 든다. 꽉 누르면 요 친구가 요 친구가 펜턴 컬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펜턴 컬러에 있었던 컬러 값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애드 스와치 여기 있죠. 나는 이거 계속 쓰고 싶어. 선택만 한 게 아니라 나만의 스와치에서 넣고 싶다. 애드 스와치 꽉 눌러주면은 이건 뭐 안간히 녹색이라고 이름을 줬어. 그러면 이렇게 녹색이 스와치에 들어가게 돼. 페일에서 끝나 있는데. 어? 페일에서 끝나 있어. 페일에서 끝나는 어. 팔스 요거 마지막에 자 햄버거에서 레거시 스와치라고 있어요. 레거시 스와치 밑에서 세 번째 거 있죠? 네. 클로즈 얘 눌러주면 생성이 돼. 나왔어? 네. 레거시 스와치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옛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요 펜턴은요 우리가 그 웹 디자인이나 뭐 할 수 있지 모르는데 혹시 오프라인 작업하는 일이 발생이 되면은 요 친구를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색깔은 이렇게 했고, 뭐, 그라디언트는 사실은 두 가지 이상 색을 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패스를 하고, 자, 브러쉬까지 쓰게 되는데, 자, 브러쉬는 사실은 짝이 있어, 짝. 무슨 짝? 내가 사진에서 요렇게 여기 빨강색이 마음에 들어요. 어? 그럼 이 빨강색을 추출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브러쉬 바로 위에 스포이드 있습니다, 스포이드. 찾았습니까? 스포이드 안에 들어가면 메뉴 많은데요. 대부분 이 스포이드 툴, 요거를 주로 더 많이 써요. 단축키는 I입니다. 자, 스포이드로 얘를 내가 원하는 컬러를 사진에서 쪽 빨아들이면 정경색의 요 컬러가 적용이 돼.
됐어요? 자, 스포이드는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 스포이드는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꾹 누르면 꽉 누르면 정경색으로 해당 색깔을 뽑아내죠. 근데 나 요 색깔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Alt 키를 누르고 스포이드로 쪽 빨아들이면 요번에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두 번째 선택한 Alt 키를 누르고 선택한 친구가 선택이 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게 되면요, 스포이드에 이렇게 타켓이 생겨요. 타켓. 이건 뭐냐면 내가 색깔을 여기서 추출할 건데 몇 가지 샘플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구간 3, 4 이런 식으로 인포에서 숫자 내가 추출한 색깔을 이런 식으로 미리 확인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면은 요 값을 요 추출하는 지역 영역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포이드로 1, 2, 3, 4 한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다. 됐죠? 자, 근데 브러쉬랑 아까 짝이라 그랬잖아요. 브러쉬랑 이거 어떻게 짝이냐면은 브러쉬 상태에서 내가 칠하다가 크기 대괄호로 줄였습니다. 스포이드로 얘를 추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컨트롤이 아니라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짝지인 스포이드로 바뀌게 됩니다. 해당 색깔을 추출해서 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요게 브러쉬 기능이에요. 브러쉬.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빈 레이어 들어오고 요것도 알려줄게. 머큐트.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요런 거 있어요. 내가 영역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헤더값 말고 헤더값 0으로 놓고 컨트롤 D로 풀고 다시 이거 지우고 싶어. 지금 요거는 무슨 상태냐면은 흰 종이를 꺼내놓고 여기다가 막 붙이려 놓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대로 칠해봐봐. 브러쉬 놓고 단축키 B 한글 누르면은 한글에서는 단축키 적용이 안 돼요. 칠했어. 위에 있는 이 친구도 스와치에 있는 거는 요거는 색상의 히스토리 내가 여지껏 색상을 선택했던 거가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게 돼요. 요것도 다시 확인하면 요거 눌러줘도 되고 자 다른 컬러를 또 눌러줘도 됩니다. 자 얘네들 한꺼번에 다 지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브러쉬의 짝인 대각선 밑에로 보면은요 지우개 툴이 있어요. 지우개 툴. 지우개. 찾았어요? 이레이저입니다. 단축키는 2. 이 친구는 똑같아요. 브러쉬랑 똑같습니다. 크기, 스타일이. 브러쉬 스타일로 이렇게 브러쉬 모양 키웠다, 쥐었다 하고요. 그리고 지우게 되면은 이렇게 지워져요. 근데 정밀히 따지면 얘는 지우는 게 아니야. 혹시 요거 다른 컬러 나오는 사람? 자, 다른 컬러 나오는 사람은 찾아봐. 무슨 컬러가 나오는지. 요렇게. 분명히 지우개로 지웠는데. 자, 바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칠해집니다. 됐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레이어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이어가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종이입니다. 근데 얘는 지우는 게 아니라 덧칠하고 있는 거예요. 덧칠하는 거, 지우개로. 그래서 흰색으로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줘야 돼. 근데 요런 것도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면은 여기 검정색의 흰색 모양 있죠? 마우스 모양 오른쪽 이렇게 누르면 디폴트라고 됩니다. 디폴트, 포지그라운드 앤 백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단축키는 D로 돼 있어요. 디폴트, 기본이라는. 그래서 D로 누르면 정경색과 배경색이 기본 컬러로 바뀌게 됩니다. 검정색과 흰색으로. 그리고 지우면 이렇게 지워지게 돼요.
마찬가지 반대로 브러쉬라 그러면은 정경색으로 칠해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택 영역을 갖고 이거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택 영역. 선택 영역으로 어떻게 사각형을 그리고 칠하면은 여기를 다 칠한다고 하고 지우기도 똑같아. 지운다고 치면은 이렇게 일일이 지워야 되죠. 브러쉬 칠하면 이거 일일이 치워야 되고 쉽게 하는 방법은 브러쉬를 크게 해서 싹싹 하면 한 번에 칠해져.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조금. 반응이 좀 느려요. 왜 그럴까? 그 브러쉬 칠하는 거 연산해서 그러는데 한 방에 칠하는 여러분들 단축키를 오늘 알려줄게. 한 방에 칠하는 거. 바로 Alt, 딜레트 눌러보세요. Alt, 딜레트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한 영역에 전경색이 한꺼번에 맡겨지죠. 컨트롤 딜레트 누르게 되면 배경색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얘는 엄밀히 따르면 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택 영역 없이 Alt 딜레트 눌러볼게. 어떻게 돼요? 전 구간이 요 컬러가 들어가게 돼요. 컨트롤 딜레트 누르게 되면은 배경색으로 칠해지게 됩니다. Alt 딜레트, 컨트롤 딜레트 많이 쓰는 단축키예요. 만약에 머큐 툴에서 가장자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영역을 칠하고 Alt 딜레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칠해져요.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까지. 근데 이거를 왜 칠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냐? Alt 딜레트 연타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계속 칠한 거에 덮어 씌우기가 되면서 가장자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잉크를 계속 덧칠했을 때 지저분하게 보이는 모양같이 됩니다. 알테딜레트 여러분들 연타해 보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경계 메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됐죠? 됐어요? 그래서 자, 요게 색칠하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있는 그러면 선생님 이거 꼭 Alt 딜레트만 써야 돼요? 아니에요. 브러쉬 밑에 가봐. 밑에. 요 브러쉬 모양 있는 친구는 잠깐 패스하겠습니다. 밑에 사각형에 뭔가 색깔이 쭉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요게 그라데이션 툴이에요. 그라데이션 메뉴. 그라데이션 메뉴는 선택을 하면은요,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에 마우스도 십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머큐 툴처럼. 자, 이거는 첫 번째 클릭해서 쭉 당기면은 요렇게 선이 하나 나타나요. 놓게 되면은 그라데이션 두 가지 이상의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요렇게 집어넣고 대각선 누르면 요렇게 대각선으로 칠해지게 돼요. 어? 선생님 여기는 흰색 떼야 될 것 같은데 틀리게 되는데 이거 왜요? 얘는 지금 계속 덧칠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라데이션 툴. 그라데이션 툴 보시면 여기 위쪽에 요까지만 하고 쉽게 위쪽에 보면 저는 이 컬러 바꾸고 싶은데요. 보면 여기 위에 메뉴 있죠 여기 그죠? 얘를 꽉 누르면 그라데이션 에디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라데이션 패널하고 똑같은 게 여기 베이직, 블루, 퍼플, 핑크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자, 이건 뭐냐면 보죠. 베이직은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기본이냐? 바로 내가 선택하고 있는 전경색과 배경색만 갖고 그라데이션 줄 거를 만들어요. 두 번째 거는 똑같은데 모양이 좀 틀리게 돼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요거 뒤에 설명해 줬지만은 요 마크는 투명이란 뜻이야. 투명. 자, 근데 나는 이거 색깔 바꾸고 싶다. 이거 색깔 아니에요. 밑에 있는 뭐 블루 얘네들 같은 거 선택해 주면은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나 이 그라데이터 퍼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쭉 보면 여기서 내가 적용해도 되는데, 나는 요거 내가 요거 색깔 뭐 이것도 화려해서 좋지만 내가 색깔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처음에 정경색과 배경색을 설정해주면 좋은데 나갔다 들어오기 귀찮죠? 그러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친구예요. 여기 밑에. 내가 조합한 그라데이션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 첫 번째 말뚝 선택. 그러면 컬러라고 하는 이 컬러 피커가 여기 생성이 돼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컬러 피커는 뉴, 내가 지금 새롭게 선택한 컬러, 새로운 컬러, 커렌트는 현재 컬러, 차이가 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누르면 색깔 바뀌었죠? 뒤에 거도 클릭, 선택해서 색상을 바꾸면 새로운 조합의 그라디언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라디언트가. 자, 선생님, 근데 저는 이거 색깔을 좀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떡하냐? 제가 이거 말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뚝은 박거나 뽑을 수가 있죠. 말뚝 박는 방법은 그냥 여기 그라데이션 위치 여기 밑에 보면은 손가락 모양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꽉 눌러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새로운 말뚝이 박히게 돼요. 새로운 말뚝 박힌 거에서 색깔만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색깔은 배색을 맞춰줍니다. 자, 요 말뚝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말뚝 위치는 수치로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말뚝 선택해서 다시 눌러주시면 되고, 자, 이 말뚝, 선생님 이거 말뚝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고 싶은데요. 내가 말뚝 없애는 거. 딜레트 키도 있지만 내가 얘를 말뚝이라 그랬잖아. 말뚝은 바꿀 수도 있지만 뽑을 수도 있겠죠. 말뚝을 잡고 빼버리면 돼. 끝. 그치? 자,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선생님 여기 마른 뭐가 쫓아다니는데 얘는 뭐예요? 자, 요건 여러분들 구별하기 쉽게 색깔을 잠깐 더 진하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빨간색과 초록색이 딱 50대 50으로 색깔이 변하고 있죠? 그죠? 근데 나는 빨간색을 좀 짧게 하고 초록색을 길게 보이고 싶어. 그러면 요 마른 뭐에 색깔 위치, 로테이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20% 놔주면 빨간색 20%의 나머지 구간은 이렇게 초록색 영역으로 가고 있고. 자, 칠한 걸 더 길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뚝을 이렇게 더 접어주면 알아서 이 친구들이 연산을 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색상을 배합을 하고 그라디언트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색상 배합이 돼요. 나 좀 더 길게 해주고 싶다 하면 길게 이렇게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 칠하고 보니까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가서 말뚝 끝에다 놓고 오케이. 안 바뀌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라디언트는 계속 이런 식으로 칠해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보면은 이렇게 색깔 바꿀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도 있고,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5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그라디언트는 선형, 리니어 방식으로 칠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원입니다. 요렇게 동그란 모양. 색깔을 좀 이쁜 걸로 바꿔볼까? 정열적인 빨강색에 뒤쪽은 오렌지로.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회색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형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 자, 세 번째인 친구는 앵글 그라디언트라 그랬죠. 이렇게 반만 칠해주면 돼. 다 칠해볼까? 그냥 다 칠해볼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컬러에서부터 마무리되는 컬러까지 이렇게 회전하듯이 연출해 줍니다. 이거 사실은 만들기 되게 귀찮아요. 응?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가 주세요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라디언트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지금 내가 만든 거 반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반장, 대칭되는 거 만들어주고, 다섯 번째는 이런 마름모 모양으로 만들어달라는 뜻이에요. 역시나 Alt키 누르면 색깔 추출해내고요.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리버스 만들면 색깔 반전시켜서 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라디언트까지 메뉴 들어갔고, 자, 선생님, 근데 저는 이거 단색으로 칠하고 싶은데요, 단색. 단색. Alt 딜렉트 말고 없나요? 자, 여기 그라디언트 메뉴 꾹 누르면 숨어있는 메뉴가 3개가 더 있어. 2개가 더. 세 번째 있는 3D 메탈리아 드럭툴은 안 쓸 겁니다. 이거 3D에서만 쓰는데 우리 3D까지 안 갈 거고. 두 번째, 페인트 버킷 있죠, 페인트. 페인트 통이라는 뜻이야. 페인트 그 버켓, 통. 자, 이 친구는 내가 색깔을 선택을 해서 부으면 선택 영역에 싹 다 칠해지게 돼요. 어떻게? 허용치만큼. 토렌트가 32죠? 이렇게 칠해지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만약에 칠해지게 되면은 하얀색은 이렇게 다 칠해버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페인트를 직접 붓는 거. 아니다. 나는 보여지는 거에 다 내가 선택한 컬러를 덮어 씌우고 싶다. 그럴 때는 Alt, Delete가 더 유리합니다. 선택 영역에 여기까지만 페인트를 칠하고 싶다. 그것도 Alt, 딜레트도 돼요. 근데 나 구간 좀 맞춰서 칠하고 싶다. 그 페인트 버킷으로 이렇게 칠하게 됩니다. 요 페인트 버킷으로 칠할 때는요. 요럴 때 유리해요. 요럴 때. 어떨 때냐면 요런 식으로 뭐가 그려져 있어. 요 컬러 바꾸고 싶다. 매직봉으로 선택해서 Alt 딜레트 눌러도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요때는 페인트로 보면은 똑같은 효과를 이렇게 한 단계 줄여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더 넘어가지 않았죠? 자, 요거 토렌스가 1로 놓고 넣게 되면은 요렇게 칠해집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100 정도 줬다. 그러면 이렇게 영역이 점점 인식하는 데가 넘어가요. 300까지 줬다. 255가 창이네. 255. 쫙 요렇게. 선생님 다 칠해져 버렸는데요. 자, 이거 색깔 다 무시하고 넘어가 버려서 그런 거예요. 255. 허용치가 너무 컸던 거야. 모든 색깔 다 칠해 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완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의 특징은 이렇게 돼서 페인트 버킷까지 우리는 색칠하는 거를 다 적용해서 익히게 됐어요.